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비중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ETF 두 종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장 무난한 종목들이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자산 30% 룰이란 퇴직연금 계좌 전체 자산 중 주식형 ETF나 펀드는 최대로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안전자산 비중을 그대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담게 되면 전체 계좌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안전자산 30% 룰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채권 혼합형 ETF나 TDF 상품이 있고 이들을 오늘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퇴직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지수 ETF의 약 50%의 비중, 기타 주식형 ETF의 약 20%의 비중을 투자하고 나머지 30% 비중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구성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최적의 안전자산 ETF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플러스 금채권 혼합입니다. 2025년 12월 16일에 상장된 이 ETF는 국제금 ETF의 50%를 투자하고 3년 만기 국고채에 나머지 50%를 투자합니다. 신규 상장 상품인 만큼 아직은 시가총액이 작고 운용사는 하나자산운용, 총보수는 0.15%입니다. 해당 ETF는 안전자산 30% 비중을 단순히 채권으로 채우는 게 아닌 금과 채권을 반반씩 채울 수 있습니다. 플러스 금채권 혼합의 구성 종목을 보면 미국의 대표 금 ETF인 GLDN과 IAUM에 약 48%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 ETF 아주 일부와 국고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본 것처럼 국제금 ETF에 50%를 투자하고 3년 만기 국고채에 나머지 50%를 투자하는 구성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비중을 플러스 금채권 혼합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식형 ETF 70%, 금 15%, 채권이 15%로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성을 챙길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금과 채권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만큼 분산 효과가 뛰어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은 장기 수익률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가 상승을 이끄는 3대 동력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계속 높아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동 및 남미 갈등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나스닥 100의 과거 10년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금은 연평균 14.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00의 19.7%와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수치이지만 연평균 10% 중반대 수익률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8%로 나스닥 100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락 변동성을 감안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평가하는 소르티노 지수는 금이 1.72, 나스닥 100이 1.58로 금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에 85% 비중을 투자하고 금의 15% 비중을 투자할 경우 소르티노 지수는 1.81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해당 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하락장에서는 덜 깨지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너지가 잘 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이 나스닥 100과의 상관관계가 0.08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즉 금은 평소에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절대적인 수익률이 연평균 10% 중반대로 충분히 높은 우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입니다. 2023년 6월 27일에 상장된 이 ETF는
S&P 500에 30% 비중을 투자하고 국내 종합채권의 55%, 금의 15% 비중을 투자합니다. 시가총액은 3,700억 원 수준으로 꽤나 크고 운용사는 KB자산운용, 총보수는 0.01%입니다. 총보수가 굉장히 저렴하며 실비용도 0.13%에 불과합니다. 해당 ETF는 안전자산 30% 비중을 단순히 채권으로 채우는 게 아닌 주식과 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의 구성 종목을 보면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추종 상품에 약 30%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금 ETF에 약 16%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채권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상품인 만큼 비중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지만 먼저 알아본 것처럼 S&P 500에 30% 비중을 투자하고 국내 종합채권의 55%, 금의 15% 비중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비중을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식형 ETF 79%, 금 4.5%, 채권 16.5%로 플러스 금채권 혼합을 활용한 구성과 비교해보면 주식형 ETF의 비중이 더 높고 금의 비중은 더 낮습니다. 금 투자 대신 주식형 ETF에 좀 더 집중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채권의 핵심 역할을 알아보면 금과 유사하게 분산 투자 및 상관관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 전체의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오늘 알아본 플러스 금 채권 혼합과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채권에는 만기가 긴 상품들은 없어 현금성 자산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두 종목 외에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길 원하신다면 TDF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TDF 상품 중 은퇴 시점이 가장 늦게 설정된 코덱스 TDF 2060 액티브와 플러스 TDF 2060 액티브는 주식형 ETF에 약 80% 비중을 투자하고 채권에 약 20%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 30% 비중의 이들을 활용한다면 최종적으로 주식형 ETF에 94% 비중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주식 비중만 높게 가져가길 원하신다면 TDF 상품이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 자산을 아무리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어도 안전자산 30% 룰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채권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금, 주식, 채권을 전략적으로 섞은 ETF로 채우느냐에 따라 장기 수익률 격차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플러스 금 채권 혼합은 안전자산 비중 안에서 금과 채권을 반반씩 가져가며 안정성과 분산효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였고,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도 주식과 금, 채권을 일부 담아 전체의 주식 비중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TDF 2060 계열 상품을 활용해 안전자산 규칙을 구조적으로 우회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성향과 은퇴 시점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영상이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